안녕하십니까, 강일호입니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시즌5 기호 전쟁 제대로 준비해서 조만간 여러분을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세계적인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새로이 책 소개 겸 리뷰까지 곁들여서 여러분들과 같이 만나 뵙기 위해서 오늘 녹화로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이정우 선생의 세계 철학사 4권, 1권부터 4권이 완간됐습니다. 저희 처음이자 마지막 북 리뷰가 되겠습니다. 더 이상 저는 북의 책에 대해서 논평하거나 평론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정우 선생의 세계 철학사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오늘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21세기 세계 사상사에 대사건이 발생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조용하죠. 2024년 1월 31일 세계 철학사 4권이 모두 완간된 날 대사건의 발생이 있었던 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의미와 가치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조용하죠. 소수의 신문들에서 서평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조용합니다. 의미와 가치를 알게 될수록 점점 더 그 가치가 퍼져나가겠죠.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되겠죠. 오늘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백두협회 네이버 카페 백두협회에 올린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의 세계 철학사 1사 리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의로부터 한번 따져보도록 하죠. 21세기 획기적 대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2024년 1월 31일 세계 철학사 1권에서 4권까지 완간한 날입니다. 세계 사상사뿐만이 아니라 세계사 전체에 걸쳐서 아주 중요한 날이 될 것입니다. 동서고금 모든 사유를 정초한 책이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철학사 책이 많이 나왔지만은 이 정도의 철학사 책은 최소한 제가 알고 있는 한 없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챗 GPT를 통하든지 아니면 구글 검색을 통해서 세계 철학사 많이 검색을 해봤는데 제대로 된 세계 철학사, 동과 서, 고, 금이 균형 있게 서술된 철학사가 없어요. 아직까지. 동서고금 모든 사유의 정초가 되는 책이라는 거죠. 동서고금의 모든 위대한 생각이 담긴 책. 위대한 생각이 여기에 다 담겼다는 거죠. 동서고금 모든 사유의 정수를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서술했다. 서술한 대작이라는 것이죠.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보면은 1권에서는 지중해 세계의 철학, 지중해 세계를 중심으로 해서 중세, 또 이슬람 세계까지 서술이 돼 있죠. 2권에서는 아시아 세계의 철학, 그래서 인도, 중국, 또 한국, 일본을 큰 덩어리로 해서 서술되고 있죠. 3권은 근대성의 카르토그라피 해가지고 근대성을 주로 서양 위주로 돼 있죠. 그런데 이 동양 세계에 있어서의 어떤 그 전통이나 전 근대를 벗어나는 경향도
비교적으로 균형 있게 동서를 비교하면서 서술해 주고 있죠. 중요한 것은 사권이죠. 탈근대 사유의 지평들. 가장 중요하죠. 오늘날의 현대 철학을 서술해 주고 있으니까요. 동서를 비교해서 동서의 융합을 꾀하는 위대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21세기 보편적 철학을 서술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계 사상사의 획기적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왜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북 리뷰에 들어갔느냐 하면은 너무나도 획기적이고 또 의미와 가치가 깊은 책이라는 것이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사려 깊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꼭 읽어야 할 책이라는 거죠. 모든 사유의 씨앗이다. 동서고금의 모든 위대한 생각이 담긴 책이라고 했지만은 전문적이거나 아주 세세한 시시콜콜한 얘기가 다 들어갔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모든 사유의 씨앗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교양의 시작이 될 수 있는 책. 지적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그 쾌락의 극치를 느낄 수 있는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정호 선생도 직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유라시아 대륙을 오가면서 행할 비교 철학적 작업은 인류 역사에 등장한 가장 위대한 사유들을 가로지른 지적 희열을 제공할 것이다. 이 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을 읽음으로써 어떤 지적 극치, 지적 쾌락의 극치, 지적 자부심을 함양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지적 완성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읽어보셔야 할 책이라는 거죠. 한 3,000여 페이지, 3,000페이지가 조금 더 넘는데 처음 완전히 철학하고 담사 오신 분들은 읽기가 힘들겠죠. 입문하기가 힘든데 고등학교 정도의 윤리 서적을 배우신 분들은 충분하리라 예상이 됩니다. 생각됩니다. 요새 제가 그래서 고등학교 윤리나 도덕, 예전에는 국민윤리라고 그랬잖아요. 이 철학 과정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제 경험으로 봤을 때 그때 국민윤리라고 한 거, 그 정도의 사전 지식만 가지고 있다면은 파고들기에 어렵지 않은 책이다. 한 3,000여 페이지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은 우리가 어떤 지적 희열, 지적 쾌감의 극치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쉽지는 않겠지만은 그야말로 어떤 교양의 시작으로서 지적 쾌락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쾌락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육체적 쾌락, 말초적 쾌락 많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지적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은 좀 더 노력을 기울이겠는데 우리가 넓고 얇은 요새 인문학적 지식들이 요새 넘쳐나잖아요. 그런 거 갖고 어떤 지적 쾌락이라든지 교양, 탄탄한 교양을 갖춘다는 것은 좀 약간 어불성설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3,000여 페이지, 속도가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지만은 각자 한 달이나 2달, 늦으면은 한 1년 정도 투자해서 우리가 이런 정도의 교양이나 지적 쾌락을 습득할 수 있다면은 이것보다 더 여러분들에게 권할 만한 책이 없을 것 같습니다. 21세기 탈근대 혁명의 사상적 기초가 될 수 있겠어요. 존재론에서 정치 철학과 윤리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철학적 사유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새로운 진보의 조건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나름대로 이정우 선생이 그동안에 엄청난, 이분은 처음에 서울대 공대에서 학부를 시작하셔가지고 이제 철학 쪽으로 옮겨오신 분이라는 거, 조금만 관심이 있는 분은 다 아실 겁니다. 우리 철학 분야에 있어서의 이정우 선생의 위상, 대한공간, 특히 대한공간에 있어서의 어떤 새로운 진보적인 탈근대적인 사유를 전개해 나가시는 이정우 선생의 면모,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찾아보시는 열의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능동적으로 해야죠. 그래야 어떤 큰 성과를 나름대로 얻을 수가 있겠죠. 신자유주의를 대체하는 새로운 진보적 사상의 철학적 기초를 마련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4권에 보면은 철학이라는 행위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바로 시대를 정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너무나 공감되는 말 아닙니까? 철학을 우리가 왜 합니까? 요즘같이, 특히나 요즘같이 한국에서의 이 철학의 빈곤 너무나 절실하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철학을 제대로 공부하고 이 세계관, 인간관, 자연관, 인생관, 철학관, 과학관, 학문관, 이런 것들을 잘 정초해서 그걸 기초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정초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도로 이 세계 철학사 완간의 의의를 한번 살펴봤고요. 획기적 대사건, 그 의의와 의미와 가치는 점점 더 대중들 사이에 퍼져나갈 겁니다. 인식돼 나갈 겁니다. 이 책의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죠. 가장 두드러진 게 근대와 탈근대, 과학과 철학의 조화를 우리가 여기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전통, 근대, 탈근대라는 사회의 전개를 토대로 좌우를 초월한 진보적 관점의 일관된 역사를 서술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좌우, 좌파의 역사관, 우파의 역사관을 모두 초월해서 진보적 관점의 일관된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새 대중적으로는 좌파를 진보와 동치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은데, 제대로 따진다면은 좌우가 모두 진보, 반동, 퇴행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좌도 진보적 좌파가 있고 반동적 좌파가 있는 것이고, 우도 진보적 우파, 반동적 퇴행적 우파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근대와 탈근대, 과학과 철학의 조화를 바탕으로 인간의 실질적 진보를 지향하는 철학사라고 할 수 있겠고요. 과학은 물론, 특히 이 과학과 철학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서술해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과학은 물론 과학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문화, 예술과 윤리, 도덕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토대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현대의 탈근대적 관점을 토대로 동서고금 사상의 의미를 해석하고 가치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탈근대적 통찰력으로 기존의 사상들을 일관되게 서술해주고 있다. 전통과 근대의 양면성, 긍정성과 부정성. 전통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거나 그런 건 아니죠. 전통을 우리가 계승해서 발전시켜야 될 게 분명히 있죠. 그 긍정성과 부정성을 현대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평가하자는 거죠. 근대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근대화, 우리가 근대화, 산업화, 그런 거를 목표로 해서 지금껏 몇십 년을 살아왔지만은 이 근대의 이 부정성, 근대의 역효과, 근대의 좀 심하게 말하면 악마성, 근대 이성의 퇴행성, 이런 거는 말도 못하게 크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나중에 시즌5에서 기호전쟁하면서 이 근대적 얼굴의 양면성, 이중성,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여러분과 말씀 나눌 시간이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정우의 세계 철학사는 과학과 친화적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과학사와 조화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형이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대 출신으로서 이정우 선생의 그 해박한 과학적 지식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형이상학으로서의 철학에 대한 신비화와 공허함을 불식한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 형이상학 그럴 때는 어떤 신비적인 얘기, 공허한 얘기, 허무한 얘기, 그런 것들을 형이상학이다, 그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잖아요. 철학에 대해서 문외한인 사람들이 뭐 그런 일반적인 이미지로서의 형이상학으로서의 철학을 이 과학과 친화적으로 서술함으로써 그런 신비화와 공허함을 부식해주고 있다는 거죠. 과학 발전의 결과를 철학적 사회에 충실히 반영하는 동시에 과학의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해석하고 평가하며 과학의 발전과 탈영토화에 영감을 줄 수 있는 철학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는 거죠. 과학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철학을 제대로 공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과학과 철학 동시에 윈윈할 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가장 적합한 철학사적 서술을 제가 봤을 때는 역시 이정우 선생의 세계 철학사가 월등하다, 탁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특히 중요한 것이 4권입니다. 현대의 철학, 현대의 사상을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부제가 탈근대 사회의 지평들입니다. 탈근대 사회의 여러 갈래들을 서술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덩어리들을 빠짐없이 서술해주고 있죠. 생성존재론, 이 세계관으로서의 생성존재론, 이것이 철학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주 중요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근대의 시작을 데카르트가 알렸다면은 데카르트에서 베르그송으로를 탈근대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체, 베르그송에서 시작해서 이제 화이트헤드 아시죠? 그 러셀과 함께 수학책, 제목 까먹었네요. 수학에 대해서도 조예가 깊은 어떤 저술을 지었는데, 이 화이트헤드가 현대 철학에 대해 있어서도 생성존재론에 있어서도 중요한 철학자라는 거죠. 과정과 실제라는 저서가 있죠. 그리고 일본의 기타로, 니시다 기타로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박형구 선생, 이 베르그송 전문가로서 박형구 선생의 소개도 빠지지 않고 있고요. 또 거기에다가 우리 구한말의 최한기, 기하계의 대가였던 최한기 선생의 탈근대적 사상, 생성존재론과 매치가 되는 동양적 사상의 대표로서의 최한기 선생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 현대 철학의 양대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분석 철학도 빠지지 않고 있고요. 또 후설부터 시작한 현상학, 하이데거와 사르트르까지 그 실존주의로 발전해간 현상학을 설명해주고 있고요. 현상학을 비판하면서 나온 구조주의를 극복하면서 나온 후기 구조주의, 그들의 주체론, 또 요새 유행하고 있는 뇌과학과 인공지능과 함께 심리철학, 심신론, 현대 심신론이죠. 그것들을 바탕으로 하는 현대 정치철학, 그리고 타자의 윤리학까지 현대 철학에 있어서 빠지면 안 될 굵은 철학적 사유들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여러 현대 철학이라고 해서 수많은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정우 선생의 현대 세계 철학사 4권으로 정리하는 것이
제 경험으로는 가장 정리가 잘 됐고 이해도 잘 됐고 또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제가 현대 철학에 대해서 전공자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100% 자신할 수는 없지만은 하여간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정우 선생의 결론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새로운 진보의 조건을 제시해주고 있죠. 자유주의의 극단적 형태로 진화한 생명정치라는 지배 형식, 오늘날의 생명정치라는 지배 형식에 대항해 21세기 새로운 타자윤리, 새로운 타자윤리에 기초한 저항주체들의 리점적 연대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진보적 연대를 위한 개인 차원, 우리가 이 커다란 이론적 주장은 저항 주체들의 이 리점적 연대가 필요한데, 이 우리 각자 개인 각자 차원에서의 요건은 역사의식과 철학적 지성의 함양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현대의 그 파편적인 지식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 교묘하고 정치한,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지배 형식을 꿰뚫어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역사의식을 알아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삶이 이루어져 왔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고, 그런 역사의식을 함양하면서 각 역사적 계열들의 사건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을 해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관으로서의 철학적 지성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은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저항 주체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결론은 역사와 철학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세계 철학사를 공부하자는 것이죠. 당연한 얘기죠. 세계 철학사를 공부하자. 이정우 선생의 결론은 이거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 소감을 말씀드린다면은, 어떤 지적 쾌감, 지적 자부심의 획득, 이게 옴으로써 어떤 지적 자유, 어떤 지적 열등감이라든지, 어떤 지적 자부심이라고 그래서 내가 가장 똑똑하다, 내가 원탑이다, 그런 오만함의 발로가 아니라, 어떤 사건이나 인물과 마주침에 있어서 어떤 우리가 주눅들지 않고 하나의 주체로서, 사유 주체로서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라든지 사유의 전개가 가능할 정도의 수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정우의 세계 철학사를 완독함으로써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여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는 여러 증거들 중 하나가 이 책을 읽었다는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의미 있는 삶을, 또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는 여러 가지 계기가 있겠죠. 그 중에서 커다란 계기 중 하나가 이 책을 만나서 제대로 한번 읽었다는 것, 그래서 어떤 사유의 도약이 있었다는 것,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제가 접했던 철학사, 세계 철학사에 대해서 참고로 적어놨는데, 요거 관심 있으신 분은 백두협회에 들어가셔서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조만간 시즌5 기호전쟁으로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이만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